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착하게만 살면 결국 손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 내 모든 걸 솔직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걸 약점 삼아 이용하려 하고, 진심을 다하면 상처만 남는다는 씁쓸한 현실 말입니다. 만약 평생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얻는 법이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강점, 나의 재산,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영리하게 감추는 지혜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여기 그 지혜로 평생을 증명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거인 정주영.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친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숨겨야 할 4가지가 있다고. 오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의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 단단한 갑옷을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지혜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당신의 삶을 지켜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나 거대한 장벽 같은 것들, 물론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외부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소.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내 안의 나약함,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자만심. 이것들과의 싸움이야말로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나는 평생에 걸쳐 아주 단단한 4개의 방패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방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패의 이름은 겸손의 갑옷입니다. 나는 이것을 건강을 속여라라고 부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속이라니 일부러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를 함부로 세상에 과시하지 말라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은 과시하는 순간 세상의 표적이 됩니다. 세상은 튀어나온 못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시험하려 들고 결국에는 부러뜨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힘이 넘쳤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나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남아 내일의 작업을 구상하며 밤을 새우는 날들도 부지기수였지요. 내 안에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무엇이든 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거뜬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는 수없이 되뇌었을지언정 타인에게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땀 흘려 일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힘은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 속에, 나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나의 결과물 속에 조용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지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유능하다고 칭찬하고 스스로도 그 인정에 취해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립니다.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가 하얗게 타버리는 번아웃 증후군, 바로 그것에 빠지고 맙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100번 외치는 사람보다 말없이 해내는 한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는 법입니다. 당신의 진짜 힘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속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세상의 시기심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갑옷 말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나에게 진짜 인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 방패를 돈을 속여라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요.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보고 다가오는 가짜가 아닌 사람을 보고 찾아오는 진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내 주변에는 나를 보고 오는 사람과 내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여전히 낡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달아빠졌고 손에는 기름때가 가시지 않았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계약을 앞둔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나는 태연하게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거 계약 못하면 큰일인데 지금 내 주머니에는 버스비도 없소 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지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과 당신의 비전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진심을 전달하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나의 돈이 아닌 나의 사람됨과 나의 계획을 보고 손을 내미는지를 시험하는 날카로운 잣대이기도 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소셜미디어, SNS를 열면 온통 명품 시계, 비싼 자동차, 화려한 식사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플렉스라고 부르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힘을 빌려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고 더 좋은 사람들을 얻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를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두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사람됨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돈이 아닌 당신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당신의 부가 아닌 당신의 됨됨이를 보고 평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를 얻게 해주는 두 번째 방패, 돈을 속이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패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을 사람을 속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이용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본질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다 안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배신은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뼈아픈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업 초기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하면 모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과 자금을 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시간이라는 칼날로 사람의 진실성을 시험한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책임을 지려 하는가, 아니면 가장 먼저 도망치려 하는가, 핑계를 찾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찾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마음을 너무 쉽게 줍니다. 몇 번의 만남과 몇 마디의 달콤한 말에 상대를 전부 안다고 착각하고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는 행동 속에, 특히 모두가 등을 돌리는 위기 속에서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겉으로는 믿음을 주되 마음속으로는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세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가장 강한 적인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나는 이 방패를 마음을 속여라 라고 명명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분노, 두려움, 조급함, 이러한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적에게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는 특히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습니다.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 한 장과 낡은 유조선 설계도 하나를 들고 바다 건너 영국까지 가서 돈을 빌리려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 취급했지요. 불가능하다.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차가운 비웃음과 냉대 속에서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이대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나약한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고 외치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지만 내 얼굴은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 대한 나의 책임이자 나 자신에게 거는 마지막 최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리더의 평정심, 이른바 포커페이스는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에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두려움에 떨면 조직은 공포에 질려 흩어집니다. 리더가 분노를 터뜨리면 조직은 혼란에 빠져 자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리더가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하면 직원들은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속이십시오. 당신 안에서 요동치는 두려움과 불안을 고요한 평정심으로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가장 강력한 네 번째 방패가 되어 당신을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온 4개의 방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속이고, 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까지 속여야 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4개의 방패가 단지 세상을 속이고 타인을 경계하며 나를 방어하기 위한 차가운 기술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이 단단한 방패들을 굳건히 지탱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원적인 삶의 뿌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방패가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이었다면 뿌리는 내가 그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4개의 방패,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 이 단단한 방패들로 나를 지키며 나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단지 세상을 속이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차가운 기술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 단단한 방패들을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굳건히 지탱해주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삶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방패가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이었다면 이 뿌리야말로 내가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첫 번째 뿌리의 이름은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가족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것,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집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나에게 가족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 정이었고
나의 왕국이었으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면 내가 밖에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족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수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해 피눈물을 삼키는 날에도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성을 지키는 성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의 숙명이자 나의 가장 큰 책임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노력의 끝에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 그것은 바로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다시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로서의 사람과 두 번째 뿌리로서의 사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패로서의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를 두고 시간이라는 칼날로 진실성을 시험해야 하는 신중함의 영역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내 곁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번째 뿌리, 바로 신뢰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라는 그 깐깐한 과정을 통해 나는 수많은 가짜들을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흙 속 진주처럼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들과는 더 이상 밀고 당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지요. 그저 믿고 맡기고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들 수 있었던 용기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저희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든든한 동료들의 눈빛,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모여 작은 구멍가게 갔던 회사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고 나의 인생은 그 어떤 부자의 인생보다도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곁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어깨를 두드려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뿌리는 또다시 돈입니다. 이 역시 방패로서의 돈과 뿌리로서의 돈은 그 철학이 다릅니다. 방패로서의 돈은 나를 지키기 위해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기 위한 소극적인 지혜였지요. 하지만 뿌리로서의 돈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믿었습니다. 돈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흘러야만 생명력을 얻는다고.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돈을 금고 안에 가만히 쌓아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돈을 죽은 돈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연료이자 더 좋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가장 확실하게 부리는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젊은이가 있지만 돈이 없어 회사를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에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그 투자는 결국 더 큰 기회와 더 좋은 사람을 나에게 데려다 주었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돈의 철학입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셔진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부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이 당신의 지갑 속에서 썩어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사람에게로 힘차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할 세 번째 뿌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뿌리,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첫 번째 방패였던 건강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패로서의 건강은
나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을 얻기 위해 숨기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로서의 건강은 그 숨김의 진짜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끝없이 도전하기 위한 에너지를 내 안에 조용히 비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강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그 강하다는 의지조차 머물 곳을 잃고 맙니다. 텅 빈 창고에서는 아무것도 꺼내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나는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을 믿고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넘치는 체력을 더 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본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식사는 거르지 않았고 아무리 바빠도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체력은 한번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다시는 사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지식이나 재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당신의 젊은 건강.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지면 당신의 꿈도 당신의 의지도 결국 모래 위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몸부터 지키십시오. 그 튼튼한 뿌리가 당신을 평생토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결국 정주영의 속임은 세상을 향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혜롭게 다루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건강을 숨김으로써 그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돈을 숨김으로써 그는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를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숨김으로써 그는 진짜를 알아보는 기다림을 배웠고, 자신의 마음을 숨김으로써 그는 시련에 꺾이지 않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겸손, 절제, 기다림, 그리고 인내, 이 네 가지의 단단한 덕목이 바로 평생에 걸쳐 그를 굳건히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을 화려하게 드러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당신 안에 소중히 감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는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당신의 패를 보려고 할 때 조용히 감출 줄 아는 지혜,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 묵묵히 버텨내는 용기, 바로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을 세상의 정상에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아가라. 스스로를 지키는 네 개의 방패,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하는 네 개의 뿌리. 결국 정주영 회장의 위대함은 화려하게 드러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묵묵히 지켜내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배운 지혜 중 앞으로 내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